완벽한 계획, 완벽한 실행, 그리고 완벽한 결과. 생각만 해도 정말 좋죠? 누구나 꿈꾸는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말이죠. 그 완벽을 향한 집착이 사실은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덫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깊게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이 역설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까 해요. 먼저 완벽함의 덫이 대체 뭔지 알아보고 그 대안으로 떠오른 충분히 좋음이라는 혁명적인 생각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행동하고 적응하기와 회복 탄력성의 힘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발견한 핵심 메시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완벽한 계획의 유혹입니다. 이 최적화된 계획이라는 아이디어, 이거 정말이지 너무나 매력적으로 들리잖아요.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해서 최고의 결과, 딱 하나의 정답을 찾아낸다니? 정말 솔깃하죠. 이 생각에 거의 끝까지 갔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베트남 전쟁 때 미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입니다. 이 사람은요, 전쟁마저도 수학 공식처럼 최적화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본인 스스로 나중에 회고했듯이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 같은 이런 숫자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 결과 그의 완벽한 계획은 정말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네, 바로 이 맥나마라가 그렇거나 추구했던 게 바로 최적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데서 나온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싹 다 검토해서 그중에서 최고, 단 하나의 베스트 답을 찾아낸다는 아이디어예요. 와, 이론적으로만 보면 정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 보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완벽한 최적화라는 꿈은요,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에 그냥 부딪혀 버려요. 왜냐하면 최적화가 가능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목표는 아주 명확하다. 근데 여러분, 현실이 그런가요? 전혀 아니죠. 정보는 언제나 부족하고 세상은 미친 듯이 변하고 목표는 이것저것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바로 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 이 간극에서부터 완벽주의의 덫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의사결정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바로 충분히 좋음의 세계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혁명을 이끈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인데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신이 아니다. 즉, 모든 걸 다 계산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정말 애를 쓰지만 우리 두뇌의 한계, 정보의 한계,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멋진 말로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이런 한계 속에서 우리 인간은 실제로 어떤 전략을 쓸까요? 바로 만족화라는 전략입니다. 이거 단어가 참 재밌죠? 만족하다랑 충분하다를 합친 말이래요. 최고, 베스트를 찾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는 대신에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네 하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는 첫 번째 대안을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현실적인 접근법이죠. 이건 절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아주 현명한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접근법, 최적화랑 만족화는 차이가 아주 명확해요. 최적화는 최고를 찾으려고 모든 걸 다 뒤지니까 당연히 느리죠. 그러다 결국 아무 결정도 못 내리는 분성 마비 상태에 빠지기 쉽고요. 반면에 만족화는 어때요? 충분히 좋은 걸 딱 찾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아주 빠르고 실용적인 전략인 겁니다. 이 만족화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진짜 기가 막힌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델타 프로젝트인데요. 1953년에 네덜란드에 엄청난 대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적의 계획, 즉 바다를 아예 영구적으로 막아버리는 거대한 댐을 짓자고 했죠. 완벽한 방어책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완벽한 계획이 해양 생태계랑 지역 경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였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과감하게 계획을 바꿉니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뭐였냐면 평소에는 바다를 열어뒀다가 폭풍이 올 때만 문을 닫는 충분히 좋은 방식의 방조제였어요. 결과는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자연 환경 둘 다를 지켜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충분히 좋음이라는 생각, 이거 우리 현실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돼 아주 강력한 도구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행동하고 적응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몇 년씩 시간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대신에 일단 돌아가는 최소한의 버전,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고 사람들 반응을 보면서 계속 고쳐나가는 거죠. 요즘 스타트업들이 많이 얘기하는 MVP, 최소 기능 제품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죠. 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헬스케어.com이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이 완벽한 의료보험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무려 3년이라는 시간과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자, 3년 동안 공들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사이트를 열자마자 다운돼 버렸어요.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시스템이 자기 자신의 복잡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린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이 재앙을 수습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단 2달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작은 기술팀이 들어와서 완벽은 잠시 잊고 일단 돌아가는 충분히 좋은 기능부터 매일매일 고치고 업데이트했어요. 사용자들 피드백을 바로바로 반영하면서요. 결국 3년짜리 완벽주의가 못한 걸 2달짜리 빠른 실행이 해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파레토 법칙, 80대 20 법칙이 말해주는 지혜입니다. 핵심적인 20%의 노력만으로도 전체 결과의 80%를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 나머지 20%의 완벽함을 채우려고 전체 노력의 80%를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째 핵심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회복 탄력성인데요. 이건 뭐냐면 한번 충격을 받으면 쨍그랑하고 깨져버리는 유리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충격을 받아도 휘어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대나무 같은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유연하게 버티는 힘이죠. 이 회복 탄력성의 핵심에는 슬랙, 우리말로 하면 여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효율성을 따질 때 이런 여유는 낭비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00% 효율에 맞춰서 모든 걸 너무 빡빡하게 운영하는 대신에 일부러 시간이나 돈, 자원에 약간의 완충지대, 즉 여유를 두는 거예요. 이 여유가 평소엔 낭비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땐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이걸 아주 쉽게 보여주는 게 바로 적시 생산 방식과 만일 대비 방식의 차이입니다. 적시 생산은 재고를 거의 제로로 만들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평온할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요. 하지만 팬데믹 때 우리가 겪었던 공급망 대란처럼 예상치 못한 충격이 딱 한 번 오면 시스템 전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너무 취약한 거죠. 반면에 만일 대비 방식은 어떨까요? 평소에 좀 재고를 쌓아두니까 비용이 더 들 수는 있지만 이런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는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는 겁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정말 뼈아프게 가르쳐줬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팬데믹 이전에 인구 10만 명당 중환자실 병상 수를 보면 독일이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많죠. 평소라면 저렇게 병상에 많이 놀리는 건 비효율적이다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세계적인 위기가 닥치자 어떻게 됐나요? 이 여유 덕분에 독일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의 비효율적인 여유가 위기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생명줄이 된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막바지입니다.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바로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완벽하고 절대 수정 안 되는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변화에 적응하고 충격에도 끄떡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실패를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에서 차라리 작게 빨리 실패해보고 거기서 배우는 쪽으로,
그리고 끝없는 분석에 빠져 허우적대는 대신에 지금 당장 이만하면 충분히 좋아 라고 말하며 행동을 시작하는 것. 바로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볼테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완벽은 좋음의 적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전체를 이 한 문장에 꿰뚫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최고가 되겠다고 버티다가 좋은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결국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는 그런 실수는 이제 그만해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나의 일과 삶에서 이 완벽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결과를 놓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충분히 좋음이라는 새로운 생각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